초등학생을 가르친 거는, 초등학생이랑 수학 수업을 한 거는 얼마 만이냐면 한 10한 4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작년에 시작했잖아. 그게 한 14, 15년 만에 초등학생들 수학 가르쳐 본 것 같아. 중학생들 가르친 건 한 8년 만에 가르쳐 본 것 같아. 8년 전에 중학생들도 조금 이제 심화를 많이 하거나,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거 배우는 중학생들이거나, 좀 요런 경우에 수업을 했단 말이지.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약간 선생님이 처음에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때 수학이랑 지금 수학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그 과거의 수학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 훨씬 어려웠어. 이거 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있었던 거야. 지금 너네 공부하고 있는 거. 이 다음 단원이 있잖아.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정비례 반비례라는 과정이거든. 그것도 원래 초등학교 6학년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뭐 비교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지금은 전에 비해서 수학이 더 쉬워졌거든. 학년별로. 어디까지가 쉬워졌냐면 중학교까지가 쉬워졌어. 고등학교는 그대로 어려워. 과거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어려운데, 중학교 수학은 과거랑 비해서 좀 쉬워졌어. 근데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커.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랑,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선생님 수학이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지금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문장제나 좀 복잡한 문제를 많이 안 다뤄보는 것 같아, 학교에서. 그지? 그치? 중학교도 좀 비슷해. 그러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확 어려워지는 수학을 하니까 학생들이 막 너무 막 어려워하지. 그 중간에도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거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원래는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거든? 근데 좀 수학을 좀 쉬운 것만 좀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니네한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있음을 선생님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필수 예제, 자, 7, 8, 9번 볼게요. 자, 소금물 농도 문제는요. 소금물 농도 문제는 딱 이걸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녹아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물 아니고, 응? 그러면 농도 A%가 있고요. 전체 소금물 B 뭐 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B 곱하기 100분의 A. 이게 바로 소금만 따졌을 때 소금의 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 봐봐. 소금물이 200g이 있어. 근데 이거의 10% 농도래. 그럼 이 안에 소금이 얼마가 녹아있다는 얘기일까? 20g. 너의 10%니까. 아주 간단하지? 여러분들 백분율도 학교에서 했잖아. 그죠? 선생님이랑 6학년 때 했었고. 이거야. 이게 끝이야. 자, 일단 이제 소금의 양으로 정리한다는 거 하나. 1번. 자, 2번. 비커 그리기. 비커 그리기. 그림을 그리세요. 말하는 개수만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되게 간단해, 봐봐. 일단 비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니까 전체 양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150g이라고. 그리고 위에다가 농도를 써줘봐. 6%. 이게 처음에 있던 컵이야. 비컵. 거기에 물을 더할 때 그냥 순수한 물이면 몇 퍼센트일까? 순수한 물은 몇 퍼센트를 의미할까? 0%야.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얼마 넣냐면 몰라. Xg 넣었대. 그러면 이 둘을 합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4%. 여기는 소금물 전체량이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150만큼 있겠지. 됐을까? 소금의 양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으로 불러봐. 총량 얼마? 150 곱하기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그렇지. 100분의 6 좋았어. 그 다음에 소금을 얼마 더했어? 여기 소금 얼마 더했니? 소금 얼마 더해서 소금이 얼마 있어? 이 안에 소금이 얼마 있어? 순수한 물 안에 소금이 얼마 있어? 순수한 물에 소금 얼마 있어? 없지. 물에는 소금이 안 들어있잖아. 이 안에는 소금은 없어. 뭐만 생각해? 뭐만 생각해? 짠 거만 생각해. 어? 이해됐을까? 그리고 쉽게 생각해. 어떤 상황이냐면 6% 정도의 짠 물에다가 물을 넣었어. 그냥 물. 그래서 덜 짜게 만든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아이 된장찌개가 좀 짜. 그래서 엄마가 물을 좀 부어서 덜 짜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너는 이쪽으로 넘어와. 전체량 어떻게 돼? 전체가 곱하기 100분의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하면 식이 끝났어. 이게 다 농도로 나와 있으니까 좌우변에 얼마 곱하면 좀 편할까? 식을 잘 봐봐. 그렇지. 좌우변에 100을 곱하고 시작하면 요게 먼저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900은 4x 더하기 600 이렇게 된다. 분배해 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빨간색으로 썼네. 그래서 900은 4x 더하기 600 이렇게 되죠. 좌우변 좀 바꿔서 씁시다. 좌변에다가 4x를 쓰고 우변에는 900-600 이렇게 이항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이해돼? 얘가 이쪽으로 이항해 갈 건데 그것만 좌우변 바꿔 쓴 거야. 괜찮을까? 이거 얼마야? 300이네? 4x는 300이니까 x는 얼마야? 4분의 300 약분하면 75g. 처음 이제 농도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죠? 어? 적응하고 나면 농도 문제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오케이? 정리됐을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소금물 문제만 쭉 풀 거니까. 자, 8번. 그림 그대로 그리는 거야. 첫 번째 비커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두 개를 섞어서 봐봐. 뭘 섞어가지고 큰 거 하나 만든대. 이렇게 그려.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200g X%, 600g 7% 섞어서 8%에 여기는 뭐라고 써? 그치. 요것만 보면 되지. 전체 양 800이야. 말이 안 나와 있어도 섞으면 이 용량이 돼요. 어?
말에는 안 나왔지만 200이랑 600 더하면 800입니다. 됐어요? 비커 다 그렸어요? 식 불러봐봐. 처음에 200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곱하기 6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그렇지. 너는 전체량 얼마야? 800 곱하기 100분의 8. 자, 아까처럼 좌우변에 100을 곱할까 했는데 그냥 이미 약분이 돼버리는 관계의 수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굳이 100을 좌우변에 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약분만 합시다. 2x 더하기 67에 42는 88에 64. 2x는 42 이항에 가면 22네요. 고로 x는 얼마? 11g이 아니라 11%. 여러분들 복습 좀 할 때 선생님이 이걸 지렛대 원리라는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새롭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요렇게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문제도 사실 나중에 적응하고 나면 나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런데 비커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만 식을 세우면 돼. 이렇게 생각만 하잖아. 그러면 그냥 따라하면 돼.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내가 직접 해봤을 때 가장 따라하기 쉬운 게 농도일 수도 있어요. 어? 괜찮아? 다음 문제 9번 봅시다. 10% 소금물, 15% 소금물, 11% 소금물 200g, 15%는 몇 g이냐? 자, 그림을 보면 비커 몇 개 그려? 두 개를 섞어서 하나 만들지.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10% 아니 여기 아니지. 농도는 위에 쓰기로 했지. 10%, 15% 합쳐서 12% 200g 만들었어. 엥? 그런데 그때 15% Xg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뭐가 빠졌니? 10%의 양이 빠져 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X야. 이걸 구할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5%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럼 이 빈자리는 뭐라고? 알고 있는 값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자, 소금씩 불러봐. 여기서부터 소금의 양. 오이, 좋았어. 그 다음. 그 다음. 굿잡. 끝. 이번에는 분모 있는 100이 여기서만 약분되고 나머지는 약분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100을 곱할까 곱하지 말까? 그치, 곱하는 게 좀 편하겠죠. 분수는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번에는 100을 다 곱해보자. 100이 약분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좌우변에.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100이 이렇게 약분이 됐다. 이런 상황이에요. 10, 200 마이너스 x 더하기 15x는 2400. 이제 방정식이네. 2000 마이너스 10x 더하기 15x 2400. 중간에 암산하지 말고 식 다 쓰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계산하면 5x고 2000 넘어서 이항하면 400만 남네. 그죠? 에? 2400 빼기 2000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x는 얼마다? 80g.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왼손으로 터치하면 이게 터치가 잘 안 되지? 오른손은 터치가 엄청 잘 되는데 왼손으로 하면 터치가 잘 안 돼. 왼손에 뭐 묻었나? 오른손은 되게 잘 되는데. 자, 204쪽 봅니다. 204쪽. 전체적으로 좀 버거웠나요? 그러면 오늘은 204쪽을 전체적으로 같이 할 테니까 대신 2차 학습은 여러분들이 좀 잘해봅시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필수 예제도 한번 했잖아. 그치? 선생님이 거속시 문제 알아야 될 거 뭐였어? 일단 관계식. 풍뎅이는 기억납니까? 관계식은 이렇게 쓴다. 두 번째, 이게 뭐 깃 아니야, 깃발이야. 깃발 같은 걸 이용해서 누가 가고 오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다 라고 할 때 거리 표현을 약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까지 얼마 거리 뭐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거리도 나타내고 속력도 나타내면서 상황을 좀 판단하는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 이 값들을 표로 한번 싹 해봅니다. 그러면 뭐 A라는 상황이 있고 뭐 B라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거속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아? 에? 오? 아? 예? 됐어? 기억나? 전혀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집중해서 들어요. 설명할 때 들어요. 되겠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관계식을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 그걸 이용해서 표로 만들어 본다. 표 만들 때 이 거속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는 값, 그죠? 그 다음에 미지수 x를 세울 값.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식을 세운다 그랬지. 거속시가 이 셋 중에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알려주고 있는 값 뭐야? 미지수가 어디야? 그럼 식은 어디서 나와? 예를 들어서 거리를 알려줬어. 속력이 x야. 그럼 시간은 식으로 내는 거지. 딱 정해져 있어. 1번부터 다시 해볼게. 1번 문제 봐봐. 바로 그림부터 가봅니다. A와 B를 이렇게 그리세요. 간단하게만 그리세요. 갔다 온대요. 왕복이니까 갈 때 있고 올 때 있지. 갈 때 뭐라고 돼 있어? 그럴 때 8km per 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올 때는 6km per 시라고 쓰고 읽어요. 그 다음에 총 얼마? 3과 2분의 1시간이 걸린 거야. 맞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럼 봐봐.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지. 맞아? 거속시. 아는 거 뭐야? 아는 값 뭐니? 요거 아는 값이죠. 속력이 어떻게 돼? 8과 6이야. 맞아? 구하라는 게 거리 x 이렇게 되지. 둘 다 x로 왔지. 그럼 시간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 시간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 봐봐. 아는 값과 x를 정하면 나머지 하나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그래서 식 어떻게 세워? 시간은 요 속력분의 거리로 세워. 써봐. 8분의 x 걸렸고 6분의 x 걸리겠지. 이게 표야. 자, 표 완성. 어? 오빠? 아저씨? 됐어? 대답을 안 해.
표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어려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오, 좋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다 해서 3시간 30분 걸렸대요. 시간을 다 했더니 3시간 20분, 30분 걸렸대요. 식 나왔지? 여기서 풀면 돼요. 이해돼? 이거 x 그냥 구하시면,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써볼게. 여러분들 방정식 다 풀었잖아. 8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역시 2분의 7 이렇게 대분수로 넣는 게 낫겠지. 그럼 좌우비는 얼마 곱해? 그렇지. 24 곱하고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응?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딱 말한 대로만 다 풀었죠? 응? 응. 자, 2번 문제 봅니다. 6줄이에요, 6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요? 6줄짜리 글이 좀 힘드나? 그럴 수 있어. 읽어볼게요. 찬혁이가 자전거 타고 저속도로 학교를 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더 짧은 길을 걸어서 왔어. 총 48분 걸렸대.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간 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집이 있고요. 학교는 이렇게 길게 그려볼게요. 자전거는 좀 먼 거리야. 걸어올 때는 짧은 거리야. 길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런데 갈 때는 시속 얼마? 16km/sh로 갔고 올 때는 5km/sh로 왔어. 그런데 갈 때 xkm, 올 때는 x 빼기 0.5km. 이해됐을까? 여러분들 단위를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시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냐면 킬로미터와 아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초, 분, 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3시와 4시, 3시부터 4시까지를 1시간이라고도 하고 타임도 1시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단위가 지금 hour예요. 미닛이 아니라. 거리는 킬로미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그 볼펜으로 여기다가 500m의 물음 이렇게 느낌표 48분의 느낌표. 왜 여기다 선생님이 느낌표 해놨을까? 그렇지, 단위가 다르니까. 훌륭했어. 지금 시속 16km니까 거리는 킬로미터로 시간은 hour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 단위나 미터 단위는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표를 만들어 봅시다. 또 학교를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네요. 속, 시. 그냥 이렇게 써. 아는 거. 속력 16. 5. 거리. 여기가 x, 여기는 x-0.5라고 해도 되고 2분의 1이라고 해도 돼. 아? 그럼 시간은? 16분의 x. 여기는 5분의 해도 되는데 여기 안에가 분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것도 이해돼? 어?
원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거리 나누기 속력이거든. 근데 이 안에 분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쓰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표 다 나왔죠? 더 쓸 게 없어. 이제 완성이야. 표 완성했어. 이제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거 아는 값이야. 그지? 이건 미지수 x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뭘 세워? 여기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근데 시간 아까 뭐라 그랬니? 갔다 오는데 총 걸린 시간이 60분의 48이더라. 이해됐어? 못 쓰겠어? 아예 못 하겠어? 자, 여기는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할래요? 안 되는 데야. 선생님, 여긴 좀 어려웠어. 포기할래요를 할 수가 없는 곳이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선택할 수 없어. 근데 막상 선생님 따라서 몇 문제 풀어보면요. 이게 적응이 되고 나잖아? 그럼 딱 그리고 딱 표 나오고 딱씩 나와요. 어? 어이? 아니야? 몇 문제 더 해보자. 이거 풀 수 있겠어? 응, 제가 여기 푸는 거 보니까 응, 표까지 똑같이 잘 만들었거든요. 어. 근데 문제 푸는 게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식. 이걸 써내는 거지, 이거. 식. 맞아? 이렇게 썼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사실은 약분하면 5분의 4죠? 좌우변에 얼마 곱해야? 80 곱해야겠죠, 80. 자, 좌우변에 80 곱해봅시다. 가자! 5x 더하기 16에 x-2분의 1. 은 64. 5x 더하기 16x 마이너스 8이 64. 21x는 72가 되네요. 그죠? x는 21분의 72. 약분하니까 7분의 24. 답은 7분의 24km.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가 표까지를 잘 쓰고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야. 거의 다 온 거야. 마지막에 뭘 물어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럼 끝에 가서 얘기가 나온다고,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 여기서 식 써야지. 그럼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를 여기서 잘 봐봐. 48분. 됐어? 정리됐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중학교 이후로는요,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그게 제일 쉬운 수학 문제야, 사실은. 그 방법만 알면 풀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한 땀 한 땀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적응하고 나면 쉽다. 게임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게임을 좀 한 10판 이상 깨보잖아? 그럼 요 게임은 요렇게 해야 깰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 비슷한 거야. 게임이랑 비슷해. 공략이라고 하지. 게임 공략. 게임 공략을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 그대로 가볼게요.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때는 1km
그러니까 다른 등산로로 따라서 3km로 내려왔대요. 자, 그림 그려볼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근데 다른 길로 갔어.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 올라갈 때 거리, 여기를 구하래. 여기를 Xkm라고 하면 여기는 1km 더 멀대잖아. X 더하기 1km. 이 상황이죠. 그랬더니 올라갈 때가 40분이 더 걸렸대. 자, 이제 거속시 해볼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시. 표 만들어 보자. 여기 거리 x, 여기를 x 플러스 1. 여기 속력이 2, 여기 3. 자, 여기까지 완성하는 거야, 그지? 이제 시간을 써야지,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가 있고요. 3분의 x 더하기 1이 있어. 여기서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40분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지금 킬로미터와 아워, 시를 쓰고 있잖아. 근데 이제 분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시로 바꿔줘야 돼요. 자, 표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식은 여기서 나오면 돼요. 이제 얘 가지고 식 세울 거야. 올라갈 때 더 걸렸다는 거지. 더 느리게 가서. 그런가? 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보다 얼만큼 더 걸렸어요? 60분의 40이죠. 얼마? 3분의 2.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다만 분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묶어져 있다는 거, 나머지 마무리 안 해도 되겠죠? x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 마무리 연습도 해볼까?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 6 곱하고 시작하면 3x는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3x는 2x 더하기 그냥 6이죠. 2 더하기 4니까 2항만 하면 그냥 끝나버려. x는 6이야. 됐을까? 우리 여기 다 풀 거야. 농도까지. 4번 문제 가보자. 자, 병찬이가 8시에 집을 나선 후 경아가 따라 나섰어. 경아가 더 빠른 속도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몇 분 후에 만났나요? 근데 이번엔 봐봐. 여기에다가 해봐. 밑줄. 지금은 단위가 뭐야? 미터와 분을 쓰고 있죠? 선생님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봐봐. 또 집을 나섰지. 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갔지. 그래서 어떻게 됐대? 만났대. 그런데 먼저 출발한 병찬이는 60m per 분으로 갔고 경아는 180m per 분으로 갔어. 근데 병찬이가 8시에 출발했잖아. 아하. 그러니까 병찬이는 8시에 출발했으니까 너는 A분 동안 간 거지. 맞아? 경아는 얼마 동안 간 걸까? 병찬이가 출발하고 8분 있다 갔대.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병찬이보다 몇 분? 8분 적게 간 거야. 그러니까 8분 덜 간 거지. 8분 늦게 출발하는 건 시간으로 따져보면 경아는 병찬이보다 8분 덜 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해돼요? 끝났네? 표를 만들어 보자. 등장인물이 2명이야. 병찬이가 있고 경아가 있어. 각각의 거, 속, 시 이렇게 썼어.
거리 몰라. 그지? 그런데 속력이 각각 60과 180이야. 시간은 병찬이 A, 경아가 A-8이야. 그럼 이 상황에선 잘 보세요. 여기가 아는 값이죠. 여기가 X 대신 A를 썼으니까, 그치? 미지수. 여기가 미지수야. 됐니? 그럼 식이 어디서 나와야 돼? 거리식이 나와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여기가 60A고 180에 A-8이야. 근데 거리가 서로 어때? 거리가 어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식을 어떻게 쓸까? 여기서 뭐냐면 만났다가 중요한 거야. 만났다는 건 둘이 이동한 거리가 서로 어떻다? 둘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식 쓰기 전에 요거까지만 표야, 사실은. 자, 이게 표야, 이게. 식은 따로 쓰는 거야. 여기서 우린 식을 어떻게 써? 거리에서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식은 거리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동한 거리가 서로 어때? 이동한 거리, 뭐? 같이 만났으니까. 그럼 봐봐. 60. 얼마로 나눠? 그냥 60으로 좌우변 다 나눠도 되죠? 통째로. 좌우변을 둘 다 60으로 나눠도 괜찮아. A는 3, A-8이야. A는 3A-24.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니까 결론 A는 얼마? 12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핵심은 뭐야?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거의 다 끝난 거야. 그 대신 요거 식을 뭘로 쓰지? 봤을 때 식은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어떻게 나오지? 만났대. 둘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 거리가 어떻지?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거리로 식을 세울 건데 둘이 거리가 어때? 같구나. 거리가 얼마다가 아니라 그냥 서로 그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천서야, 할 수 있겠어? 좋아. 자, 다음. 미나랑 승빈이는 거리가 있는데 각자 집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그러니까 지금 미나가 있고 승빈이가 있는데 미나도 가고 승빈이도 와서 짠 하고 만난 거야. 근데 미나는 50m/분으로 왔고요. 승빈이는 70m/분으로 왔고 전체 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야. 1.8km라고 했지만 분속 미터죠. 그럼 얘는 미터랑 분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8km를 어떻게 바꿨어? 1800m로 단위는 맞춰줘야겠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미나 있고 승빈 있고 표를 시로 써보자. 아는 거 속력 미나 속력 50 승빈이 속력 70 둘 다 X만큼 간 거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잖아. 둘 다 똑같이 X분 동안 이동한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아는 값 미지수, 암이, 그 다음 뭐야? 암이 식이야. 아는 값 미지수 식. 요렇게. 식은 그래서 거리로 나오는 거지. 자, 거리 부분 채워보자. 어떻게 나타내? 거리는 어떻게 나와? 50x.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표가 끝났습니다. 자, 표는 끝났어. 이제 거리에서 식이 나와야 돼. 이걸로 식 어떻게 세우나? 그림을 봐봐. 식을 어떻게 세워야겠어? 그림을 봐. 둘이 거리를 더하면 전체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 보고 결정해야 돼. 두 사람의 이동 거리는 더해서 전체예요. 이렇게. 그림 보고 이해되니? 모르겠어? 봐봐. 상황 그렸잖아. 봐봐. 이게 미나 승빈인데 전체는 1800이래. 여기가 50x고 얘가 70x잖아. 그치? 이 세 개의 상황을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전체예요. 이렇게씩 세우는 거라고. 좀 어렵나? 둘이 이동한 거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전체를 다 더하면 이게 전체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50x 더하기 70x 둘의 거리의 합이 전체예요. 120x는 1800, 고로 x는 15분. 어떻게? 거속시에서 아는 값, 미지수, 그 다음에 식 순서대로 거속시를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어때? 속력 알려줬고, 시간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거리로 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 괜찮아? 조금 패턴이 생긴 것 같아? 막상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쉽게 느낀다니까? 할 수 있어. 6번도 볼게요. 트랙이야. 6번. 6번 별표. 그리고 미리 써놔. 트랙 돌기. 트랙 할 때 I야, O야? O야? 트랙 돌기는 이렇게 해요. 같은 방향은 뭘 의미하냐? 차가 한 바퀴. 반대 방향은 합이 한 바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근데 잘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 글로 써준 거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할 거 미리 적어준 거고, 이해가 되면 저렇게 외워질 거예요. 자, 봐봐봐. 트랙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데잖아.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학교 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봐. 내가 그걸 같은 방향으로 뛰잖아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뛴다는 건 좀 빠른 사람은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고 느린 사람은 한 이 정도 가는 거지.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치. 빠른 사람이 한 바퀴 역전이야. 그러면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역전했다는 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거리차가 딱 한 바퀴라는 얘기야. 이해돼서? 즉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더 뛰었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런데
트랙을 도는데 반대로 돌았어. 이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어. 너무나 당연하지. 이럴 땐 식이 어떻게 가? 그치. 둘이 뛴 거리를 더하면 요 한 바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건 그림으로 완전 잘 이해되거든. 응? 반대 방향으로 뛰면 그림으로 확 이해가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뛰었을 때 만난다. 이 상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래서 쉽게 이걸 정리하면 같은 방향이면 차가 한 바퀴, 반대 방이면 합이 한 바퀴다. 즉 같은 방향으로 뛰면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더 뛰었다. 그쵸? 그러면 그림도 그릴 필요 없어. 이건 오히려. 자, 성진이가 있고요. 수연이가 있어요. 거속시 여기다 써볼게. 시. 아미식. 아는 것부터. 아는 거. 자, 이번에 또 초단위유랑 미터예요. 조심해. 아는 거 속력이죠. 성진이는 초속 8m. 수연이는 초속 6m.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X초 후야. 이거 X초야. 오해하지 마. X초야. 이해됐어? 그런데 물어보는 거는 분으로 물어봤죠. 물어보는 건 분으로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초로 구해서 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됐어? 왜냐면 이번에는 미터랑 초를 썼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초로 구해서 나중에 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거리는 어떻게 돼? 불러봐봐. 응? 여기는 6x야. 자, 누가 더 빨라? 성진이가 더 빨라. 같은 방향이니까 차가 중요해, 합이 중요해? 그렇지. 성진이가 한 바퀴 더 뛰었다지. 성진이가 뛴 거리에서 뭐야? 이게 지금 어떤 방향이냐면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하면 뭐가? 차가 한 바퀴. 기억나니? 아, 8x에서 6x를 빼면 거리차. 성진이랑 수연이의 거리차가 한 바퀴가 480이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2x는 x는 240 단위가 초죠. 분으로 바꾸면 4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표는 미터랑 초로 쓰는데 문제에서는 분으로 물어봤어. 응? 이해됐을까? 괜찮아. 괜찮아. 이해돼? 어이. 이쯤 되니까 좀 할 수 있고. 이제 2차 학습 제대로 한번 해와 보세요. 자, 농도 문제로 넘어갑니다. 농도까지 오늘 정복하고 간다. 그리고 동문이 지난 시간에 좀 덜한 것들도 좀 고치고 많이 좀 고쳐와봐. 선생님 목표는 앞에 단원들도 잘 메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번. 이번엔 물을 증발시켜서 8%를 만든대. 몇 그램을 증발시킨대? 자, 7번 문제 봅니다. 선생님, 섞는 건 봤는데 물을 증발시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물이 빠지면 되지. 뭐 어려울 게 없어. 봐봐. 자, 물이 처음에 5% 몇 그램? 800g에서 자, 물은 몇 퍼센트야? 수증기는 몇 퍼센트야? 소금물 몇 퍼센트야? 자, 여기다도 써볼까? 순수한 물은 몇 퍼센트? 순수한 소금은 몇 퍼센트? 이거야. 순수한 물과 순수한 소금은 각각 0과 100이야. 이해됐지?
그렇게 쓰시면 돼. 근데 물이 빠졌어. 얼만큼 빠진지 몰라. Xg 빠졌대. 그래서 뭐가 됐어? 8%가 됐대. 언급이 안 된 게 뭐야? 언급되지 않은 거. 결과의 무게지. 뭐라고 써? 그렇지. 아우, 훌륭해. 800 마이너스 X g이더라. 식은 뭘로 써? 식은 뭘로 쓴다? 식은 뭘로 쓴다? 소금의 양. 불러. 800 100분의 5. 자, 여기서 이제 소금이 얼마 빠졌어? 소금 얼마 빠졌어? 그렇지. 소금 하나도 빠진 적 없어. 물만 날라갔잖아. 물만 빠졌잖아. 그럼 마이너스 0이라고 그냥 써 놓으세요. 는 800 마이너스 x 곱하기 얼마? 100분의 8이다. 좌우변 약분하고 갈지 100을 곱할지 봤는데 여기는 약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100을 곱해버려. 괜찮아. 이어갑니다. 그래서 4000는 6400 마이너스 8x. 자, 마이너스 8x 2항에서 8x가 오고 4000이 2항에 가서 2400이 되어 봅시다. 결론 x는 얼마? 300g. 되겠어? 자, 나는 비커를 그린다. 소금에 대한 식을 쓴다. 이때 전체 양 곱하기 농도. 전체가 x지만 농도가 0이니까 곱하면 0이죠. 그럼 0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비워두지 말고 마이너스 0이라고 써 놓으세요.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의 양만? 녹아있는 소금의 양만 추적해 간다. 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중학생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학습 때 그림 챌린지 포함, 교재 정리, 기타 등등 좀 부족한 친구들은 토요일 오전에 중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와서 같이 보강 수업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답 고치는 거 힘든 거 있잖아, 평소에. 그림 챌린지 하기 힘든 거. 그거 하러 온다고 생각해. 중학생들 덕분에.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선생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뭐 5시 또 몇 분에 어디 가야 된다면서. 그럼 늦게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목요일날 오긴 오는데 한 3시 반? 목요일. 사실은 목요일이 확인학습이 6시 반부터 시작이거든? 저녁엔 안 되는 거지? 그게 뭐야? 수영이야? 수영은 일찍 못 가는 거지? 왜? 그 배우는 시간이야? 아, 끊으란 게 아니라 그 수영하는 시간을 좀 일찍 해서 일찍 끝날 수는 없어? 야, 원래 목요일 3시 때 확인학습이 없어. 확인학습이 없는데, 우리 서로 양보를 좀 해볼 방법을 찾아보자. 거기 친구 만나러 가, 수영하러 가. 그래, 그럼 수영을 좀 일찍 하는 걸로 하자. 친구 학교 친구들이야? 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놀아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우리가. 수영 끝나면 몇 시쯤 돼? 그러니까 수영 갔다가 좀 일찍 끝나서 6시 여기 올 수는 없어? 1시간만 일찍 갔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봐. 우리 1시간만 일찍 하자고. 배우는 거야?
강습이야, 강습? 수영 강습? 거기서 못한 거, 아니 못하는 거 연습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기서 1시간 좀 일찍 할 수 없냐고. 그건 나중에 한번 조정해보자. 일단 이번 주에는 3시 반 정도에 오고, 선생님이 목요일날 그 시간이 안 비워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12% 소금물 500g. 조금 크게 그려볼까? 500g, 12%. 그 다음에 소금하고 설탕 별 차이 없어요. 문제 쓰는 데는. X% 300g을 더했더니 결과가 얼마야? 15%가 됐대. 언급은 안 된 게 뭐지? 전체 양. 얼마야 근데? 딱 그림 보니까 나오죠? 전체량 800. 식 나왔니? 불러봐. 어쨌든 뭘로 쓴다? 불러! 자, 이건 좌우변에 100을 곱할까 약분을 할까? 그거 판단하면 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을 곱해도 되고 약분해도 되는데 약분을 할 수 있다면 약분하고 가는 게 수가 우리가 다루는 수가 좀 단순해지겠죠. 60 더하기 3x는 얼마고? 120. 3x는 이항하면 120에서 60 빼는 거니까 60. x는 얼마야? 20. 단위는 퍼센트. 깜짝이야. 넘어질 뻔했죠. 어때? 막상 농도 문제도 이렇게 그림 조금 그려보고 관계 확인해보면 할만하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거의 교과서에서도 많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선생님 생각엔 이런 계산 능력은 나중에 과학 시간에도 되게 중요하거든? 딱 봐도 과학 시간이 중요할 것 같지 않니?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막상 해보면 된다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번에. 자, 그리고요, 오늘 세진도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아예 하나도 못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으로 개념을 좀 해오셔야 돼요. 아니. 이 다음 단원에 대한 개념을 예습해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과제방에 영상을 하나 링크 올릴 거야. 선생님 거. 예전에 이 단원 수업했던 거. 그거 보면서 개념 노트를 하나, 두 번도 아니야. 하나로 정리해 오세요. 한 번. 알겠죠? 영상 앞부분부터 끝까지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아시겠죠? 예습해야 돼. 왜냐?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선생님 역으로 질문해 볼 거야. 제대로 예습했는지. 그러니까 개념 노트 쓰는 건 이번 주 확인 학습까지. 오케이? 예습이 숙제입니다. 자, 9번.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쭉 빠질 수 있어요, 친구가. 자, 9번 봅니다. 10% 소금물 100g. 10% 소금물에 100g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 소금물을 섞었다고 했는데 양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으면 어떡해? 비워두고 가. 두 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었어? 12%를 만들었어. 여기 몇 그램 넣었나요? 그럼 여기 X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 그렇지. 우리는 이제 문자를 보통 먼저 쓰니까 X 더하기 100이라고 쓰자. 끝났네. 식 어떻게 써? 누구로 써? 식은 누구로 써? 그래. 소금식 쓰면 돼. 불러!
뭔가 식을 다 쓰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식은 딱 정해져 있죠? 막상 해보니까 어때? 할만하잖아. 이것만 잘 그려도 거의 끝나, 이거만. 이거 잘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 씩띡 세우면 끝납니다. 풀어보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100을 곱하고 시작할 거야? 아니면 약분하고 시작할 거야? 100을 곱해야겠지. 왜?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안 되니까. 약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100을 곱하고 시작합니다. 1000 플러스 20x는 12에 x 플러스 100.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20x 더하기 100은 12x 더하기 1200. 이항해보자. 8x 남죠? 20x에서 12x 빼고 1000이잖아. 넘어가면 200x는 25g이 25g. 선생님이 아까 야 얘들아 이거 심화 가면 지렛대 원리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살짝 맛보기만 보실 테니까 뭐 안 써도 돼. 봐봐. 자, 따라서 말은 해보자. 따라서 말했죠. 물성의 균형. 뭐라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있죠. 그것들이 균형을 맞추는데 어떤 게 균형이 맞춰지느냐? 예를 들어서 섞었을 때 균형을 이루는 거, 온도. 무슨 말이냐면 찬물, 더운물 섞잖아? 그러면 미지근한 어떤 온도로 딱 맞춰져. 농도도 짠물하고 싱거운 물 합치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맞춰져. 그 다음에 힘인데 회전력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그냥 힘이라고 해볼게. 힘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맞춰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지렛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요? 지렛대 원리 아나요? 시소랑 같은 원리지. 봐봐. 여기에 물건이 있어. 큰 바위가 있어,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 이렇게 누르는 걸 여기를 힘점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누르면 얘는 어떻게 될까? 들어 올려지겠지.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해. 근데 선생님, 왜 힘이 이거 앞에 물성의 균형이랑 같나요? 그게 왜냐면, 요 받침대의 위치가 누르는 힘과 들어 올려야 될 이 돌의 무게에 따라서 이 받침대 위치가 바뀌어. 왜냐면, 이게 움직이려는 힘 있죠? 이렇게 회전하려는 힘. 이게 거리랑 무게 또는 힘의 곱으로 나타내거든요. 거리 곱하기 힘이에요. 좀 어렵나? 이게 지렛대 원리거든?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엄마는 60kg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자. 내 동생은 30kg이에요. 시소를 탔어. 엄마가 몇 배 무거워? 2배 무거워. 그러면 거리가 있잖아. 1대 2에 거리는 봐봐. 무게는 2분의 1이지만 거리가 2배로 늘어가면 이 시소는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려면 거리 곱하기 무게 또는 힘으로 힘이 생겨요. 균형을 맞추려면 이게 두 개가 맞추면 돼. 무게의 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거리 비가 1대 2면 돼요. 이해됐어? 다른 예를 들어볼게. 여기 100kg짜리 돌이 있어. 내가 지렛대를 댔는데 내가 딱 서려고 했어. 근데 나 말고 내 동생, 어린 동생이 20kg이야. 20kg짜리 어린 동생이 딱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올리려고 해. 무게가 몇 대 몇이야? 5대 1이지. 그러면 이 받침점 기준으로 몇 대 몇의 거리면 될까? 1대 5, 그렇지. 1대 5면 동생의 무게로도 돌을 움직일 수가 있어. 받침대 위치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1000kg, 1톤짜리가 있어. 지렛대가 있어. 우리 아빠는 몸무게가 100이야. 라고 하자. 자, 그러면 무게가 몇 대 몇이야? 10대 1이지. 그럼 이 거리가 몇 대 몇이면 되겠어? 1대 10이면 아빠의 몸무게로 1톤짜리 큰 무거운 짐도 옮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봐봐. 이 모든 게 물성이 균형을 이룬 거야. 힘의 균형을 이룬 거야. 힘의 균형을 못 이루면 아무리 눌러도 절로 안 굴러갈 거 아니야. 균형이 맞으면 이렇게 기울었던 지렛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자, 지금부터 봐봐. 7, 8, 9번을 선생님이 거의 10초 만에 풀어볼 거야. 자, 보세요. 5% 소금물. 결과는 8%야. 이 문제는 하지 말자. 이 문제는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증발 문제. 8번 문제 볼게. 12% 봐봐. 지금 균형을 맞춘 게 어디냐면 15%의 균형이 맞았어. 그치? 그런데 15%보다 작은 위치 12%의 물 500g이야. 그 다음에 X% 요 위치에 300g만큼 올렸어. 이해됐을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거리랑 무게를 곱하면 거리랑 무게를 곱한 것과 같죠. 그럼 여기를 그냥 이 거리를 X라고 합시다. 둘이 같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X 얼마야? X는 5지. 그러면 15보다 5만큼 앞으로 가세요. 얼마야? 20이지. 이해됐어? 이렇게 균형이 맞아졌다는 거야. 이건 온도도 똑같아. 뜨거운 물, 찬물 섞었을 때 균형이 맞은 그 미지근한 온도 찾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 밑에다가 온도 적고 위에다가 이 양을 적으시면 돼요. 9번도 되게 쉬워요. 10% 소금물, 20% 소금물. 자, 봐봐. 이미 알고 있는 게 10%랑 20% 섞었지. 근데 어디서 균형이 맞았냐면 여기 12%에서 균형이 맞았어.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8이죠.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죠. 거리가 2와 8이니까. 맞아? 근데 여기에 얼마 있냐면 100g이 있대. 그럼 여기 무게는 얼마일까? 얘가 1대 4면 무게는 몇 대 몇이어야 돼? 4대 1이어야 되잖아. 그럼 25g이지. 이런 것도 나중에 물리 시간에 할 수 있다. 집에 가자.